저는 정말 학부모운동 횟수로 올해로 20년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엄마들 같이 다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실력 있는 아이들로 기르고 싶은데 뭔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 된다. 왜 엄마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죽겠는데 왜 다른 엄마들은 화가 안 나지? 아직 몰라서 그럴 거야. 언젠가 이걸 알게 되면 나같이 화를 낼 거야. 그럼 우리들이 모두 모아서 딱 소리 지르면 그때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될 거야. 전교조는 진짜 나쁜데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엄마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학부모 그냥 그 화난 엄마들이 나타나게 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우도 결성을 했고 또 학생인권 조례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일부 학습도 했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실력이 됐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뭘 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전교조 교육감들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을 다 옥죄고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의 징계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다 그 사람들 편이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고등학교라는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사상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상적으로 옥죄지 마세요. 우리 학교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이제 때가 왔구나. 나는 쟤와 손을 잡을 거야.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조금 아래 얘기해도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8년쯤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문고등학교 경상남도의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학생이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너무나 좋아했고 진짜 우리나라의 웬만한 경상도 인재들은 다 거창 출신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아닙니다. 우리 학교 전교조 소굴입니다. 나도 정말 우리 학교를 좋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걸 주입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거를 제가 먼저 보게 돼서 제가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엄마와 아들이 손잡으면 이거 전교조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걔는 불과 한 6개월 활동하다가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걔가 그 글을 올렸을 때 거창고등학교 동창들이 걔를 쥐잡듯이 잡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너 인생 종칠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했고 부산대 학교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선배 교수들이 너 이렇게 되면 학교 졸업 못할 줄 알아라고까지 했어요. 걔는 장학금을 꼭 받아야만 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대표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 힘이 너무 약하니까 저를 그냥 이해하고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정말 같이 붙들고 울기도 했었고 충청도쯤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인원고등학교의 학생 수호연합 최인호 군과 거기에 모인 학생들은 혼자가 아니라 4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걔네들은 이미 하나의 세를 형성했고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전국에 이런 학생 연합을 만들겠다고 했고 진짜 너무나 기특하게도 불과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내일이요. 내일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할 수 하겠다고 할 만큼 얘네들의 결의는 진짜 대단하고 10년 전에 그 학생 이름이 성태우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보다 이제 더 신세대인 거예요. 얘네들은 더 당돌하고 더 겁이 없고 어른한테도 할 소리 그 전교조가 교육시켜 놓은 거죠. 어른한테 따박따박 할 소리 하라. 그것을 오히려 실천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도 지금 조직적으로 더 움직이려고 우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는 한 다음 주 그쯤에 이제 전체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서 더 조직화를 할 생각이고 거기서 우리의 활동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정말 우리는 수능 볼 때까지는 다 걔네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 걔네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진짜 학교 안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얘네들의 아우성이 뭐예요? 전교조 선생님들 우리 사상교육 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래 니네들은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으니까 됐어. 우리 엄마들이 이건 어른들이 이어받아서 전교조 해체하고 교육감 우리가 끌어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려우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선생들이 하는 얘기는 야 이거는 학내 문제 왜 학내 문제를 바깥에서 관심 갖고 정치 문제로 비화하느냐 안 된다 이거는 학내 문제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명예 이 인원고등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학교를 시끄럽게 만든 최인호, 김화랑 쟤네들을 문제는 학생들 니들이 처리해라 하면서 학생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급히 학교 안에 학생가온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니네들이 대자보를 써.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다 가르쳐준 그런 대자보 그 내용은 최인호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냥 완전히 문제 있는 학생이고 얘는 막 우리 아이들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들의 그 생각에 갇혀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그런 대자보를 온 학교에 복도에다가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라고 선생님들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도 이미 약간 좌파 성향으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무슨 토론회를 열 건데 그러면 아주 공청회로 공개 토론회를 해달라고 얘네들이 요구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아름아름 해서 얘 하나 가다 놓고 나머지가 얘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 당시에 기자회견 할 때 서울대의 집회 추진위원회 형들이 대자보를 써서 얘네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우리가 선배들로서 너무 그동안 부끄러웠다. 그런 대자보를 아마 10장을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에 이상한 대자보가 너무 붙으니까 얘네들은 거의 붙일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붙였더니 이틀 후에 걔네들 거를 갖다가 다 찢어서 폐기 처분을 학교에서 시켜버렸어요. 단 한 개 남겨놔서 저 잘 위치 나쁜데 웬만한데 안 보이는 위치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바로 교감 선생이 얘를 불러가지고 그 나머지 하나를 띄라고 얘를 협박하고 완전히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얘네들은 그리고 특히 이게 그 학교가 진짜 그 교사도 전체에서 한 80%가 여교사입니다. 70% 정도가 여자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얘네 사상 독재라고 말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었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교육이 이미 강화가 돼서 여학생들의 입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집회에서 그때 경험했지만 여학생들이
저 학생 수호 연합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왕따를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정말 진짜 어른이라면, 진짜 교사라면 지금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밖에 있는 우리들도 집회를 자제하면서 그 학교에 어떤 영향력도 안 행사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조차도 조사하는 거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 안에서 얘를 심심하면 교장, 교감이 뭐 찾아왔다 그러기도 하고 뭐 불러서 그것도 이제 그 혼자 가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김아랑 그 대표랑 같이 갔는데 어제 그 음성에서 들으니까 나가라고. 화랑이는 나가. 그러니까 화랑이 혼자만 나가고 최인호 너 하나 하고 얘기한다. 너 선생님 왜 나 개인으로 말하십니까? 나는 학생 수호연합의 대표니까 대변인이니까 대표랑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가 사정을 하는데 선생님은 가차없이 내보내고 얘 하나만 공격하고 너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말 학교가 지금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전쟁터구나. 이제 그 혁신학교의 문제 이따 많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소굴입니다. 완전히 선생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반 선생님들은 거의 몰아냈어요. 여기도 그 혁신학교 때문에 고통 겪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혁신학교가 완전히 이제는 어른을 넘어서 어른은 이미 장악을 했고 아이들은 이렇게 싸움판으로 돼서 우리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학교의 경우를 그냥 한 학교의 경우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혁신학교가 1,5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초중 고등학교가 거의 11,00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500개니까 이미 15% 넘어가 혁신학교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똑같은 교육을 다 시키겠다는 진짜 전체주의 교육이 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뭐 자사고 외고 죽이기 발표가 엊그저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고로 다 통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 일반고로 만들어서 다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혁신학교는 그야말로 똑같은 교육을 완전히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그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경우를 뭐 얘네들의 경우 우리가 지금 걔들을 지금 이렇게 엿보면서 걔네들 소식을 알고 있고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네 현실을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제발 소원입니다. 이번에 이 불을 제대로 지펴서 전교조를 태워버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는 싸우느라고 바빠서 이런 세미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간단히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한박교회 모바일 교회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신도님들이 봐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으러 와주셨으니까 이런 기회가 계속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저희는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두려웠는데 오늘 이런 난상 토론을 통해서 여기 말하고 싶은 엄마들이 계속적으로 수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엄마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상황인데 최인호 이런 학생들을 이제 따돌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어코 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조정해서 거기는 여학생들한테 그날 영상 속에 이제 뭐 반일 구호 외친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아이들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시킨 선생님 얼굴도 나왔어요. 날 보니까 체육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네가 그 영상 공개하는 바람에 내 얼굴이 나가서 나 정말 내 명예가 훼손당해서 너 기분 나빠. 그래서 고발할 거야 하고 얘네를 고발했습니다. 진짜 걔네들이 형사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그러면서 계속 억울하니까 이런 선생님을 징계해주세요. 누구한테 걔네들이 SOS를 청하겠어요. 교장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건데 교장 또 그 학교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교조 1세대인 여자가 김은영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원 노조 연맹이라는 이제 전교조가 불법 노조가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또 합법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기에 회장입니다. 그 여자가 거기서 태양광 발전소까지 학교 꼭대기에 세워서 8천만 원 이상의 자기 이익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까지 다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 교장, 교감 이런 선생님들을 쳐달라고 아이들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나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그 최인호 내지는 김화랑을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계속 친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왕따시키니까 얘네들이 또 참대. 왜 니네들은 홍위병이냐? 왜 선생님 정치교사가 잘못한 건데 니네들이 왜 대신 나서서 나를 고발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우리 40명 학생들을 괴롭힌다면 우리도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형사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학생끼리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상황을 이거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걔가 그렇게 학교에서 그런 영상을 보내서 우리는 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 학교에 얘네들의 수업권을 뭐 훼손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떠드는데 수업권을 지켜주려면 그 선생님들을 징계하거나 내지는 무슨 전보 조치하거나 우리의 요구예요. 그 학생들과 격리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그런 행동은 전혀 안 하고 정말 학생들끼리 싸움을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바로 학교장 내지는 그 교사들을 고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진짜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리켜도 딱 헌법에는 교원의 정치 중립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사 처벌 조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이들에게 너 일배냐? 말만 하면 일배냐라 그래서 일배냐라는 얘기를 들은 학생이 20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모욕죄 내지는 무슨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밖에 이제 고발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또 잘 모르고 해서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고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법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교사가 그런 걸 하면 됩니까? 법이 뭡니까? 법은 일반 상식에 준하는 게 법 아니냐. 그러니까 정 못 해주신다면 그냥 빠지십시오. 우리 엄마들끼리 대충 이 법에 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조항대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발장을 완성을 해서 여기 계신 학부모들 5명의 이름으로 공동 고발장을 지금 썼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뭐 법을 뭘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교육에 그러니까 안 돼요. 찾아보니까 너무 웃겨요. 학생들이 이런 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발해 주세요라고 써놓은 항목이 있는 거예요. 글쎄 애들이 어른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시한 항목대로 갖다가 꽤 맞춰봤더니 충분히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립성 위반, 또 교원 품성과 자질에 관한 법 위반 및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강요와 협박죄 얘네들이 다 한 걸 갖다 우리가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들이 말하는 것은 학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돼버렸으니까 절대로 이거를 격리시켜 놓으려고 한다는 거가 계속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교조 명단 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여명 의원이라고 서울시에 젊은 여자 의원이 있잖아요. 그 의원이 이 학교의 전교조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게 이미 얘네들은 불법단체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우리는 합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교사 하나하나에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또 있대요. 자기결정권. 그래서 개인정보를 밖에다 내놓을 것인가 안 내놓으실까를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지 않아서 명단을 우리는 취합한 적도 없고 모아놓은 게 없다. 그래서 시의원한테도 명단을 제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이들 영상을 보면서 그 최인호 군을 막 몰아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을 고발장에 이름 쓰려고 어저께 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져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요. 그 학부모, 그 학생 학부모 아니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놨고, 옛날에는 누구든지 가서 그 학교 교장이 누군지 교감이 누군지 몇 학년 몇 반 다니면 누군지 알 수 있었잖아요. 우리 때. 지금은 한 70% 학교가 그걸 공개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교육의 모든 것을 지금 정치가 관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권을 찾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찾은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없어야 되고요. 진짜 이런 거 만드는 통일부 없어서 통일교육을 완전히 북한 친화교육으로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없애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옛날에 잘못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네. 우리도 모르게 87년 그 민주화 체제가 되면서 그거를 우리 모르게 살짝 빼놔서 대통령이 저렇게 간첩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헌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짜 교육감만큼은 직선으로 우리가 뽑았으니까 직선제로 뽑은 사람은 우리가 소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나오지만 이런 선생님께서 지금 이 고발장에 교감 이름을 몰라서 여기 못 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체육교사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출을 못해요. 일단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서 걔네들한테 이걸 줘서 니네들이 여기다 선생님 이름 좀 채워줘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고발장으로서의 그걸 갖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육감 주민 소환이 너무나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육감들이 전교조 교사를 100% 옹호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아이들을 정말 죄인을 만들고 아이들을 싸움을 시키는데 뒤에서 배우조조자라는 게 애들이 매일 밝히는데도 그 선생을 우리가 절대로 징계할 수가 없으니 파면 해임을 근데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쪽 학생 학부모는 어쨌든 정말 이 엄마가 증인입니다만 이 엄마가 학교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를 살짝 속이고 미래발 초령학교 이 동성애 사건 때 우리한테 SOS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가서 정말 학교 앞에서 내지는 송파 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그렇게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조선일보가 실어주고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완전히 유죄가 인정이 돼서 사과 기사 냈고요. 벌금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재판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밉보이면 자기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60명의 학부모가 전학을 갔어요. 그 70명, 80명, 나중에 80명. 그러니까 엄마들이 용감하고 싸울 것 같죠? 엄마들 특히 지금 30, 40대 엄마들은 전교조 세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 가뜩이나 이 정권이 믿고 아유 나만 잘 살아 얼마나 걔네들은 호강하고 자란 아이들입니까? 그래서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 싸움 중에도 애들 데리고 외국 여행 가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한테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5, 6, 70, 80대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 정말 작년에 교육감 됐으니까 지금 1년 반 됐어요. 앞으로 그게 교육감 임기가 4년입니다. 앞으로 2년 반을 더 헤쳐먹게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말 우리
모든 결론은 거기로밖에 날 수가 없으니까.